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밤입니다. 8시 1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8시 1분. 폐렴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많이 내렸습니다. 69포인트나 내렸어요.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저렇게 심각하게 내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 뉴스가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오늘 폐렴 관련된 것들이 한번 또 시장에 영향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예상보다는 강했습니다. 오늘 예상보다는 강했어요. 예상보다 강했는데 저는 오늘 장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공포를 사라. 공포를 사라. 물론 현금이 좀 없으시겠지만 현금이 좀 없으시기 때문에 혹시 현금이 있으시다면 공포를 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공포를 사라. 공포를 사라. 결국 뭐 심리적인 거다 이거죠. 심리적인 거다. 시장은 뭐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공포를 사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공포를 사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맞습니다. 공포를 사라는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들도 아마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시장에 나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그래요. 굉장히 좀 어렵고 또 뭐랄까 어떤 뉴스가 전반적으로 많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좀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의 추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맞습니다. 추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우한 폐렴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요, 우한 폐렴을 검색하게 되면 뭐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뉴스를 쭉 보게 되면은 우한에서 입국한 3천여 명을 전수조사하겠다 하는 얘기 나오고, 또 30에서 31일 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우한에 전세기를 투입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홍남기 부총리가 방역에 208억을 신속 집행하겠다. 또 강성훈 팬미팅 잠정 연기, 요즘 영화도 잘 안 보러 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독일도 우한 폐렴 첫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오고, 독일도 확진자가 나왔다. 유럽의 두 번째 환자라 그래요. 우한 폐렴 때문에 그 유통가가 비단이 걸렸다.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가 동이 났다. 저도 아까 이제 마스크 사러 간 것은 아니고 약국에 갔더니만 약국의 데스크 위에 아주 큰 통을 갖다 놨더라고요. 마스크 통을. 그렇고 이제 마스크를 뭐 엄청 파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은행에서 우한 폐렴 비상 대응 가동하고 있다. 은행에서 고객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면서 어쨌든 하여튼 꽤 심각하게 그렇게 얘기들이 나옵니다. 또 KBS에서 우한 폐렴 긴급 대담, 정부 지침 시 무관중 녹화. 그래서 오늘 역사저널은 안 하고 아마 그걸로 하는 것 같아요. 또 네 번째 환자가 172명을 접촉했다. 버스 타고 의원을 방문했다. 그래요. 버스 타고. 그 다음에 공연과 극장, 연예가가 비상이다. 우한 폐렴 의심 의정부 중국 국제사회 남자아이 음성 판정했다. 다행이네요. 4살 남자아이가 좀 증상이 있었는데 아니었다. 음성이었다.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우한 폐렴 의심 환자 3명 모두 음성 판정. 잘 됐네요. 그 손세정제하고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KF94 마스크 3000%? 그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이, 제가 아까 공포를 사라 라고 이제 제가 장중에 얘기했다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의 판단의 근거가 됐던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일단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코로나 정확하게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말이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전에 이제 전염병에 비해서 파괴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전염병은 뭡니까? 사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류독감이 있었죠. 조류독감 아주 치명적이었죠. 메르스도 있었죠. 메르스. 낙타에서 유래한 메르스고 있었고, 그다음에 에볼라도 그때 있었죠. 에볼라 바이러스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 파괴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크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 증권사 분석에 의하면 감염률이 1대1 정도다. 1대1 정도. 감염률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감염자가 몇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느냐 하는 게 1대1 정도, 한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 명 정도. 이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증거다 분석이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고, 그 다음에 사망률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망률 자체가 1.9% 정도다. 그래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나왔던 이제 그 증거사 분석 얘기인데, 그에 비해서 사스는 사망률이 9.6%였다. 10명 중에 1명은 죽었다는 얘기죠. 9.6%였다. 다음에 메르스하고 조류독감은 사망률이 약 40%였다. 10명 중에 4명 죽었단 말이죠. 그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100명 중에서 한 2명 죽는 거니까 사망률 자체도 현재의 다른 이전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작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다. 요거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에요. 또 치료제도 없다라는 거하고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옛날에 그 사스보다는 좀 빠르다. 옛날에 사스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스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는지 하는 것이 같은 기간에 사스가 퍼져나갔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요거는 좀 빠르다는 얘기죠. 이건 좀 빠르다. 그게 좀 차이점이다. 그죠? 요게 좀 차이점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아마도 굵고 짧게, 옛날에 굵고 짧게 산다 이런 얘기 받았는데, 아이 싫어, 나는 가늘고 길게 살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죠. 화끈하게 살다가 화끈하게 죽을 거야, 굵고 짧게 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가늘고 길게 살 거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도 굵고 짧게 끝날 것이다. 요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많이 빠졌죠. 시장이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설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설날 연휴 끝나고 화끈하게 내렸습니다. 지수가 69포인트, 70포인트가 내렸어요. 한 방에 밴드 하단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지난날에 한 2주가량에 걸쳐서 내려왔던 부분을 딱 하루 만에 화끈하게 내려와 버렸다. 이게 조금 이제 어찌 보면 화끈하게 내려왔으니까 좋은 부분이고, 옛날에 보면 2주에 걸쳐서 내려왔는데 한 방에 내려왔다는 거죠. 하루 만에 70포인트 가량 내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굵고 짧게 끝나지 않겠냐. 물론 내일 강하게 반등은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일 그렇게 강하게 반등해 가지고 오늘 개발하겠던 부분을 다 커버하면서 올라간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일단 잡아보자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오늘 바닥을 일단 만들지 않았겠냐. 오늘 바닥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추가 하락한다면은 뭐 이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 2100 한 20포인트 요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거기 정도가 바닥 아니겠냐. 그때 두려워할 거 없다는 얘기죠. 두려워할 거 없다. 예, 그리 보여지고 다행히 오늘 오늘 저녁에 선물을 보니까 선물이 반등하고 있어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 선물 반등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다른 나라의 지수 선물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미 끝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마저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내렸건 말건 간에 내일 미국 올라가고 유럽 올라가고 다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도 올라갑니다. 일단 말이죠. 다우지수 선물이 0.23% 상승, S&P 500도 상승, 나스닥도 상승. 자, 독일 닥스 지수 마이너스 0.12 작죠. 프랑스 CAC 플러스 0.12, 영국 FTSE 0.21. 지금 현재죠. 이거는 현재 선물이 아니라 현재입니다. 선물은 선물이지만 현재다. 유로 스톡스 0.11 플러스, 이탈리아 FTS인지 뭔지 모르겠다. 0.34% 플러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니케이도 오늘 뭐 별로 안 내리네요. 선물이 별로 내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크게 뭐 내리지 않는다. 이젠 이 정도 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는 뭐 아시아는 중국 다시 쉬었는데 일단 뭐 일본은 열렸으니까 일본 코스피 지수가 오늘 3.09%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어디 갔나? 이거 참. 진짜. 네, 한국 클라우드. 지겹네, 그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안 보면 되지, 뭐. 그죠? 안 보면 되지.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오늘 인도 선섹스, 그렇죠. 일본 니케이가, 어디 간 거야. 인도 선섹스는 0.46% 밖에 안 내렸고, 다음에, 여기 왜 일본이 안 나오지? 일본은 뭐 하도 안 봐놓으니까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고 아마도 오늘 저녁에는 좀 올라갈 것 같다. 중국 증시는 뭐 한참 있다 열립니다. 중국 증시는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2일까지 휴장이에요. 2월 2일까지 중국 증시 2월 2일까지 휴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휴장인데 중국은 완전히 이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오픈하지 않겠네. 니케이 지수 오늘 0.5 내렸네요. 0.5. 0.5. 요 정도 내렸네. 많이 안 내렸죠. 그래서 이미 중요한 충격은 완료되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바이러스 쪽은 완료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을 거예요. 우한 폐렴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있겠지만 일단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많이 내려온 종목군들 매수하기 좋은 위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내렸던 종목이 일단 반등이 빠르겠죠. 그래서 많이 내렸던 종목의 대표적인 게 역시 중국주예요. 중국주, 화장품주. 또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들도 많이 내렸죠. 8% 내렸으니까.
또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 중에서 호텔신라하고 파라다이스 같은 것은 꽤 볼만하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투어주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 면세점주들은 가장 빠르게 반등하고, 또 개인들도, 기관 외국인들도 선호한 종목이니까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같은 것들 반전 여부를 잘 살펴보라 하는 말씀과, 화장품에서는 역시 한국화장품 좋아요. 한국화장품. 그 다음에 코리아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원 정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견주했던 종목들, 견주했던 종목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코스원 같은 거 이런 거 좋고, 아니면 뭐 아모레퍼시픽 좋아요. 아모레퍼시픽 이번에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한 아모레퍼시픽 이 정도 내려왔으면 뭐 기관들이 뭐 들어오겠죠. 기관들이 오늘 기관들 매도했고 외국인 샀는데 내일은 아마 기관이 매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 노려보시라 하는 말씀 드리고, 자 그러나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분석해 드릴 것은 역시 오늘 급등했던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분석 안 했던 것들, 제가 KM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벌써 뭐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추석 전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KM을 쭉 말씀을 드렸죠. KM 말씀을 드렸고, 바디텍 매드 이거 말씀드렸고요. 바디텍 매드. 오늘 점상한가네요. 바디텍 매드는. 오늘 뭐 상한가 잔량이 뭐 엄청 많습니다. 얼마야? 240만 주야. 뭐 키트, 진단 키트 중에서는 꽤 잘 나가는 종목이 이게. 요것도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뭐 점상한가에 갔고, 그 다음에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런 것들 진양제약투자 말씀을 드렸고 쭉 제가 분석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분석을 안 했던 종목들, 뭐 어제 그저께 지난번에 쭉 분석했던 건 빼고 분석 안 했던 거 몇 가지 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젠텍 엑세스바이오 50, 수젠텍은 이제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고, 엑세스바이오는 조금 된 회사죠. 말라리아 50은 이제 50 본드인데, 수젠텍, 엑세스바이오 50 이렇게 제가 세 종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수젠텍 요거 차트 먼저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준비한 내용은 많지만 뭐 길게 안 하고 짧게 얘기하겠다. 수젠텍의 특징은 주가가 바닥에서 계속 있다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한가 마감이 됐는데, 수젠텍 오늘 30만 주 상한가 잔량입니다. 수젠텍 30만 주 상한가 잔량인데, 요 뭐 하는 회사인가? 보니까, 뭐, 코넥스 있다 넘어온 것 같죠? 코넥스 있다가 일로 넘어왔는데, 거래가 많았던 종목은 아니고, 18,000원까지 갔다가, 4,000원까지 급락을 했다가, 이번에, 반등을 시도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젠텍. 보니까, 이게, 수젠텍 하니까 좀, 뭔가 좀 끌리는 게 있죠? 근데 수젠텍과 바디텍 매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바디텍 매드 진단 쪽이고, 근데 바디텍 매드가 훨씬 나아요. 기업은 바디텍 매드 맞습니다. 이건 점상 같죠? 상 같다, 점상 같고, 수젠텍은, 진단주는 진단주인데, 뭐, 바디텍보다 못하다라기보다, 바디텍보다는 조금 인지도 떨어지지 않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디텍은 상당히 매출 규모도 있고, 굉장히 좀, 뭐랄까, 인식이 많이 된, 또 기술력 자체에도 많이 좀 앞서가 있는 그런 쪽인데, 수젠텍은 그보다 약간 좀 처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꽤 잘 나가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체외 진단 제품 만들고 있고요. 보조시약을 만들고 있고, 진단용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도 사실은 보조시약 때문에 돈 버는 거다. 이제 진단기기는 그래요. 진단기기 자체를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시약을 팔아가지고 기계를 한번 넣어주면은 계속 시약을 갖다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약을 받아가지고 돈 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화학 기반의 개인 맞춤형 포트 POCT 시스템과 개인에게 특화된 검사나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이제 쪽이다. 프로페셔널 POCT 제품으로, 포트 제품으로 임신 테스트, 또 배란 테스트, 이런 것들 한다는 거죠. 또 소비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셀프,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좀 외형도 축소됐고 손실도 좀 확대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크게 기업에 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바디텍보다는 좀 처지죠. 매출이 34억, 54억 뭐 이 정도고 영업이익은 좀 적자를 내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은 많이 적자입니다. 200억 적자, 400억 적자 그 정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부채 자체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채는 뭐 별로 없습니다. 부채가 원래 500억 정도 있다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부채가 확 줄었어요. 그렇고 그렇다 그런 기업인데 멀티플렉스 블랏 이런 이제 제품 이런 이제 그 진단 기기죠. 기기 이런 기기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시약이 있죠. 테스트 아이템 시약이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팅 이게 포트랑 POCT라는 제품인데 요게 조금 요즘 잘 나가나봐요. POCT 요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그 진단 시약 테스트 아이템이라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 테스팅 하는 그 쪽으로 셀프 테스트가 이제 자가 진단 기기죠. 초소형 저전력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질병 진단 기기다. 질병이나 생체 표지자를 직접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자가 진단 제품에는 임신과 배랑 검사, 임신이 됐느냐 이건 뭐 많이도 있고 배랑 검사 같은 건 좀 특별하죠. 배랑 검사. 그래서 소변으로 임신 또는 배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슈얼리 브랜드는 확실한과 조기를 의미한다. 조기에 확실하게 판단해 준다는 얘기죠. 슈얼리. 그래서 임신 진단식으로 프레그넌스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쪽에서 BT와 NT를 결합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젠텍 이제 그런 기업이고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오랫동안 행보하다가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 아침 낮에 깔끔하게 상한가 갔어요. 수젠텍. 물론 바디텍 매드는 아침에 점상한가를 갔죠. 점상한가를 갔고 수젠텍은 같은 진단기기인데 아침 낮에 바디텍 상한가 가니까 쫓아가서 이제 상한가 갔는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KM은 아침에 급하게 상한가에 갔는데 KM이 이제 그 마스크에 그니까 이제 제가 어제 그저께 두 번 정도 제가 설명드렸죠. KM이 괜찮아서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뭐 반도체 회사나 이런 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방진이다 그러죠. 그래서 KM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2차전지 그런 기업에서 아주 오랫동안 업력을 쌓아 있는 기업이고 그런 기업이 마스크를 만드니까 또 이런 기업은 사실 마스크 아니더라도 좀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동안 평가를 못 받았던 반도체 관련 부품은 아니지만 소비재 반도체 관련 소모품 이런 걸 만드는 회사다. KM 방진제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래서 바디텍이 1등주고 수젠텍이 2등주 그 다음에 KM이 1등주면 50은 2등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0 이거 2등주 50을 갖다가 또 보자. 50 2등주 1등주만 보면 또 좀 2등이 좀 슬퍼하니까 오늘은 2등주를 좀 보자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50이라는 회사가 그 뭐 마스크 전문 아니죠. 또 우리 KM처럼 어떤 뭐 방진이라든가 그러니까 먼지나 이런 뭐 이런 걸 그런 거에 전문 기업은 아닙니다. 50은 다 아시다시피 50본드예요. 50본드의 1위 기업. 본드 시장의 1위 기업입니다. 50본드. 그래서 초산 비닐 수지개, 에멀전 이게 이제 본드죠. 본드. 우리 본드 그런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다. 그죠? 50본드. 그래서 주요 제품이 초산 비닐 수지 에멀전, 합성 고무, 햄멜트 이런 것들이 주요 제품이고 시장 점유율 약 15%고 이게 초산 비닐 수지개 에멀전은 약 35%로서 절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접착제에서 특히 이제 건설 경기에 많이 쓰이는 건설 쪽에 많이 쓰이는 접착제다 하는 거 그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무제표는 뭐 괜찮아요. 무난합니다. 무난하게
매출 한 1,500억 정도 되는 해서 3분기까지는 이제 1,136억인데 아마도 이제 4분기까지 합하면은 작년이 아마 1,500억이 좀 못 됐을 것 같아. 약간 못 됐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거 1,400 말 하여튼 뭐 작년 재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거지 않느냐. 영업이익은 뭐 꾸준하게 한 6, 70억 정도, 당기순이익도 그 정도 수준. 그리고 부채가 많은 편 아니고요. 뭐 500억 정도 많은 편 아니죠. 자본보다도 괜찮아. 자본 잉여율 유보율도 812%니까 꽤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냥 가치주로서 무난한 이제 그런 이제 기업이다. 그 제품은 이런 겁니다.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실리콘 우리 많이 쓰죠, 실리콘. 이 실리콘은 뭘 접착할 때도 좀 쓰고 또 뭐 때울 때도 쓰죠, 때울 때. 우리 화장실에 물이 샌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물이 셀 때에 화장실에 물이 새 가지고 밑에 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두 가지예요. 티눈 하는 사람 부르면 됩니다. 티눈하고 이제 인터넷 치면은 나와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의뢰하면 와가지고 요 이제 티눈하고 실리콘을 동시에 써가지고 티눈은 실리콘하고 조금 달라요. 깨끗하게 마감해 줍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물이 밑에 집에 많이 새는데 그거 완전히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 샌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물 샌다 그러면 화장실 아니면 베란다 둘 중에 하나예요. 베란다에서 바깥에 비가 내리쳐서 그 물이 타고 들어오는 방법. 그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대부분. 화장실하고 베란다 빼면은 물이 셀 데가 없어. 그리고 대부분 이제 물 새는 게 말이죠. 상수도는 아니야. 상수도가 새는 경우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 그런 데는 상수도가 새지 대부분 다 하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니까 뻔해. 그리고 거의 한 90% 이상이 되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조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란다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죠. 바깥에 물이 쳐들어와서 들어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베란다에 물 들이치는 경우가 주의를 하면은 그 안 들이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화장실이다 보면 돼요. 화장실에서 티눈이나 혹은 이 실리콘 지지하면 다 막아져요, 거기에. 전문가들 불러서 하면은 깨끗이 마감 됩니다. 뭐, 화장실 하나 하는 데는 한 30만원 정도, 30만원 이하고, 두 개를 동시에 하면 한 50만원 이하. 이거 참, 제가 뭐 하는 거지, 지금? 40만원 이하.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밑에 집에서 물 샌다고 뭐, 싸우는 경우에는, 그, 티눈 불러가지고 착 해결하면 됩니다. 이거 제가. 이거 안 해 또. 또 우리 저 담쟁이 노님한테 또 욕 들을 뻔했다. 채팅 금지를 제가 해제를 안 하고 자꾸 까먹어요. 이걸 까먹고 해제해야 되는데 까먹습니다.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뭐 빨리 설명해야 되니까 마음이 바쁘니까 자꾸 까먹어 버려요. 자, 어쨌든 실리콘, 우리가 아는 실리콘, 실리콘, 이게 실리콘이다. 느닷없이 제가 또 물 새는 거 얘기를 했네요. 물 새는 거. 자, 실리콘. 그 다음에가 이제 그 합판, 그러니까 목재용 접착제, 인테리어에 많이 쓰이죠. 여기 이제 수성 접착제, 이 50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다용도 접착제, 이게 뭐 많습니다. 고체 형태의 고무를 용재로 녹이면 액상으로 변화되면서 끈적끈적한 접착 성능을 보유하게 되는 전통적인 대표 접착 중 하나. 피혁, 섬유, 고무 등의 다용도로 사용된다. 예, 담진호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한멜트 접착제, 자동차 조립 공예에 쓰인다. 그러니까 접착제가 많이 뭐 공업용은 많이 쓰이겠죠. 우리가 뭐 자동차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공정에 접착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접착에 지금 들어가는 게 이제 50에서 만드는 이제 공업용 접착제라는 거죠. 접착이나 실링 이런 데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폭시 접착제가 있고 주재와 경화제를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 이 액형 에폭시 접착제 뭐 이런 거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거 EP930 플러스 뭐 이런 것들 주재와 경화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무도기 DIY 용품, 무도기 독성이 없는 제품이다, 그런 게 있죠. 무도기 DIY.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뭐 접촉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조립식 뭐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대요 77님, 예, 대북주. 대북주 하면 빨리 죽는다고. 네. 예. 그 다음에
DIY 용품 다용도, 이거 50본드 이런 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50은 이거예요. 50은 요건데, 근데 제가, 근데 이제,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런 것도 있지만, 그, 50 마스크. 50 마스크. 요거 검색하면은, 50에서 마스크도 만들어요. 50 마스크. 그러면은, 네. 자, 50 마스크 하면은 이런 거 나오죠? 50 마스크. 그러니까, 50 2급 방진 마스크 3개입, 분진 미스트 차단용, 3개에 3,900원짜리. 예. 잘 나가나? 잘 나가나 보죠? 그 다음에 50 2급 방진 마스크 3입 3,900원. 50이니까, 원래는 이제 접착제가 이제 주 저건데, 이런 마스크도 만든다는 거죠. 마스크도 만든다. 남녀 공용 입체 방한 마스크, 면 마스크 3050. 뭐 30도 있나? 50도 있고. 50이라 그러니까 이제 50하고 생각이 나네. 50하고 생각나네. 남녀 공용 면 입체 방한 마스크, 면 마스크 3050 뭐 이렇게 있고요. 뭐 많이 있죠. 50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만들면서 50이 이제 이 마스크를 만들면서 접착제에서 갑자기 마스크 회사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재료화 시켜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은 그래서 올라간다. 근데 오늘 50의 그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50도 있고 손오공도 있는데 50도 아침에 그냥 바로 급하게 올라갔습니까?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단 키트나 백신이나 이런 것보다도 마스크가 대박이 났어. 마스크 대박. 그래서 KM이 오늘 벌써 얼마입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8,000원 하다가 15,000원까지 거의 더블이 났죠. 단기간에. 더블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50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블은 아니지만 상당히 올라왔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또 말씀을 드릴까 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 웰크론 이번에 좀 보고 가자. 웰크론 한번 보고 가자. 그래서 웰크론을 제가 또 한번 파고를 한번 해봤습니다. 웰크론도 이제 어제 제가 또 이제 요런 차트 모양 좋다 그랬죠. 요런 차트. 요렇게 이제 3일 정도 내려왔다. 요런 거 좋다. 그랬죠. 이런 차트 좋다. 근데 그 말 나오기 무섭게 오늘 아침 출발을 좀 늦게 했습니다만은 14% 해가지고 상한가에 가버렸죠. 웰크론. 그 웰크론도 한번 또 파고 한번 해보자고요. 파고. 그래서 웰크론을 보니까 웰크론 어디 갔냐? 웰크론 어제 했죠. 제가 어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거 그죠?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우리 대북주 얘기하다가 대북주를 보다가 뭘 잊어버렸어요. 그 방송 진행을 갖다가 제가 까먹어버렸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액세스 바이오, 이건 뭐 안에 사냐면은, 액세스 바이오, 요건 뭐 안에 사냐면은, 약간 이것도 좀 떨어지죠. 이제는 이제, 제가 이 폐렴 관련해가지고 이제 몇 번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제, 다시 얘기할 게 좀 떨어졌어. 다시 얘기할 만한 게, 그니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이제 많이 갔는데, 이제는 이제 종목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이제 1등주가 아니라 2등주 얘기하니까, 이건 내일 갈 것 같지는 않아요. 2등주라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종목을 연구해야 되니까. 종목을 연구해서 피와 살이 되는 우리 어떤 업력이라 그럴까? 내공을 쌓아가자 이런 의미거든요. 요의 얘기는 내공을 쌓아가자. 좀 내공이 있는 정보를 갖다 우리가 좀 공부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가 제가 이제 폐렴 관련해서 그래도 기업이 좀 내공이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내일부터는 요거 이제 더 이상 내공이 있는 기업을 얘기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제가 내공이 있는 기업. 그걸 갖다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공이 있는 기업. 그래서 이제 웰크론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잘 갔어요.
그래서 수젠텍하고 50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엑세스바이오를 이제 말씀드리겠다. 엑세스바이오. 엑세스바이오는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는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엑세스바이오는 주가가 뭐 차트 모양이 별로 안 좋죠. 뭐 계속 좋은 편은 아니에요. 내일 이거 못 올라갈 거야. 못 올라갈 건데, 그래도 이제 공부 차원에서, 요거 한번 배우고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엑세스바이오는 뭐냐면은, 요것도 진단은 진단이야. 근데 진단이 이제 많이 떨어지죠. 아까 얘기했던 바디텍이 1등, 수젠텍이 2등, 그 다음에, 이 그 엑세스바이오는 한 3등 정도 되는 거야. 3등 정도. 3등. 3등 정도 되니까 이게 상도 못 가잖아요. 8%밖에 안 올랐어. 그러니까, 요것을 공부한 이유는 요걸 내일 사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참에 진단 쪽은 좀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하자. 이런 거예요. 바디텍 매드, 수젠텍, 엑세스바이오까지. 그래서 엑세스바이오는 요거는 차트 보니까 뭐 못 가겠죠. 그죠? 오늘도 막 흔들렸는데 내일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일은 못 가는 종목이지만 우리가 꼭 내일 갈 종목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저런 기업 차트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일은 요거는 가격이 흔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배우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이 엑세스는 이제 말라리아 진단과 HIV 진단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주력이에요. 체외 진단이고, 말라리아 진단 시약과 HIV 진단용 스트립,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이제 개발, 제조, 판매, 이런 기업이다. 핵심은 말라리아예요. 핵심은 말라리아에서 돈 좀 벌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열대 지역의 말라리아부터 변종 말라리아까지 총 11종의 제품과 에이즈, 진단 반제품 생산을 하고 있다. 또 HPV, 이 제품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외형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못하고 있고, 또 뭐 하지만 지금 손실 상태예요. 재무제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295억에서 2018년도엔 400까지 늘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만 아주 뭐 파격적으로 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그냥 그대로예요. 영업이익 그대로고, 당기순이익은 조금 적자가 늘어났어. 그리고, 재무구조가 아주 썩 좋다라고, 뭐, 나쁘진 않지만 썩 좋다고 얘기도 못해. 자산이 한 900억 정도 되고, 부채는 한, 400억 정도, 500억 정도 되고, 자본은 한 40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유보율은 옛날에 많이 돈 벌어서 높았는데, 이게 이제 부채가 사업 확장하면서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그냥 간략하게 읽고 가겠습니다. 케어스타트 G6PD RDT는 이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라리아를 갖다가 말라리아 주사를 놓는데 이 말라리아 주사를 놓을 때 놓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약을 말라리아 약을 치료제를 놔도 되나 안 놔도 되냐 요걸 갖다 확인하는 거야. 그걸 확인하는 게 이게 케어스타트 G6PD RDT 이런 거예요. 그래서 G6PD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핍이 있는지를 갖다가 미리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핍 여부를 진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결핍 여부를 진단하는 그런 시약. 정상인지 아닌지를 10분 내에 측정할 수 있다 그래요. 굉장히 빠르게 측정이 되죠. 10분 내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라리아 약을 놓는 사람들은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야. 하지 않으면은 부작용 생기면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는 전열을 이용해서 20분 내에 말라리아 감염을 진단한다. 요거는 이제 말라리아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그걸 갖다가 이제 바로 진단하는 그런 이제 시약. 말라리아 걸렸나 안 걸렸나. 그리고 아까 위에 있는 거는 말라리아 약을 놓을 때 거부 반응이 있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댕기 바이러스. 옛날에 우리가 한번 많이 알았죠. 댕기 바이러스. 이거 한번 유행했잖아요. 브라질에 댕기 바이러스 나와가지고 소두증이죠. 소두증. 댕기 바이러스가 소두증. 그래서 그때 뭐 한번 브라질에 유행한다 그래서 댕기 바이러스 소두증 이거 기억나죠? 예, 그죠? 기억나죠? 소두증.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임산부가 댕기 바이러스 걸리면은 아이가 소두증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게 이제 댕기 콤보를 조사하는 그런 이제 조기 발견과 즉각 치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댕기 바이러스. 그거에다 진단하는 그런 시약이라는 얘기죠. 시간이 또 모자란다. 그 다음에 그 유명했던 쩌쩌가무시. 이거 이제, 그, 진드기한테서 감염된다 그래가지고 한때 여름에 굉장히 또 우리가 이슈화 됐던 거잖아요. 그, 일본의 그, 진드기에서 이제 쩌쩌가무시 병이라는 게 이제 그 일본 말이잖아요. 그래서 진드기에 감염된다. 그래서, 진드기가 이제 진드기한테 물렸는데 그걸 갖다 긁으면은 그 상처를 통해서 박테리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발열, 피부 발진, 구토, 복통 이런 게 난다. 그렇죠. 가을에 쯔쯔가무시. 예. 예, 가을에 막 그냥 이제 가을에 말이죠, 여러분들. 그 성묘 가실 때 가보면은 가끔씩 산소에 뭐가 탁탁탁 날아다니는 거 있어. 그거 뭐 진드기 같은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을에 그 성묘 가실 때 좀 조심하시라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렇다. 쯔쯔가무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게 뭐라더라? 이름이, 유두 어쩌고저쩌고 뭐 저건데, 이름이 좀, 제가, 또 궁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올게요. 저는 또, 하나라도 이게 모르고 넘어가면 짜증이 나, 갑자기. 이름을 참 외우기가 힘들어. HPV가 뭐냐면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이게, 어렵다. 그죠? 그랬어요? 한번 걸렸습니까? 그래요. 쯔쯔가무시. 조심해야겠다. 우리 담쟁이 농원님이 걸렸다면은 조심해야 되는데. HPV가 어디 갔냐. 있네. 요건데,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이름이 그거예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주로 성행위를 통해서 점막이나 상피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무리.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된다 그래요. 백신도 제외되고 있다. 그래서 HPV라는 건데 요거랑 해도 요거 하여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HPV의 진단시약이죠. 진단시약. 그래서 감염된 HPV 바이러스 타입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그런 게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 지겹죠, 그죠? 그래서 막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엑세스바이오가 한다라는 거예요. 엑세스바이오가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엑세스바이오가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저런 약을 만드는 것은 말라리아 하고 이런 건 좋은데 아직까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지 못한다는 거죠. 뭐 매출 한 400억 정도 좀 넘어가고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고요. 아니 이게 매출이 늘어나는데 왜 영업이익도 영업이익이 뭐 흑자로 전환돼 흑자 전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매력 있는 기업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말라리아라든가 HIV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세 종목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수젠텍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진단시약 그 다음에 수젠텍보다 바디텍메드가 1등이고요. 요게 1등 여기 회사가 좋아요. 점상가 같고 두 번째가 수젠텍 요게 2등 기업인데 상가에 갔고 3등 기업이 이제 엑세스바이오 이것도 진단시약이지만 약간 좀 조금 처지는 그런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에서는 KM이 뭐 오늘 잘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50 본드 만드는 50 그 다음에 웰크론 그런 정도가 지금 이제 요즘 떠오르는 마스크 기업이다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폐렴 관련 우한 폐렴 관련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우한 폐렴 관련된 것이 뭐 더 이상 크게 대시세는 내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렇게 3%씩 내렸지만 지금 세계 주요 지수 선물을 보니까 뭐 괜찮다. 괜찮다. 내일 아침에 괜찮아지겠다. 다우도 괜찮고 유럽도 지금 플러스를 내고 있고 아시아도 그렇게 많이 빠진 거 아니라서 뭐 우한 폐렴 사태는 아마도 뭐 오늘 내일 중으로 기대야 내일 정도 그 정도 해서 이제 마감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공부 좀 하자 하는 점에서 이번에 제가 바디텍 매드, 수젠텍, 엑세스바이오, 진양제약 또 뭐 KM50, 웰크론 그다음에 파루도 말씀드렸잖아요. 파루 말씀 쭉 말씀드렸죠. 그런 것도 쭉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좀 정리해가지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대북주 자꾸 물어보시는데 대북도주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북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북주는 너무 조용하죠, 오늘도 조용해요. 대북주 조용합니다. 북한도 마스크 쓰고 손 자주 씻어야 된다. 신종 코로나 개인 위생 당부하고 있다. 조용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거예요. 아마도 대북주는 뭐 대북주만 내린 게 아니라 다 내렸으니까 조용하다는 얘기는 뭐 대북주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얘기는 큰 이슈가 없었다는 얘기죠. 큰 이슈가 없었다는 얘기. 대북주는 이제 대략 2월 4일 정도에 트럼프 탄핵이 마무리되면 2월 4일 중에 트럼프 탄핵이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이제 북미 협상이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호재는 아마 그때쯤 가야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일단 보여진다는 거죠. 또 이동 본부장이 내일 유럽을 간다네요. 유럽을 순방하면서 한반도 정세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유럽을 순방하면서 또 스톡홀름 들리지 않겠어요. 스톡홀름 이동 본부장 지금 이제 이동 본부장을 비롯해서 청와대에서 지금 열심히 좀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북한하고의 어떤 상황을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결과가 아무래도 그 마지막 퍼즐을 푸는 것은 결국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무래도 탄핵 국면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슬슬 못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오늘 특별한 내용 없어요. 조용히 해요. 오늘은 뭐 대북주 관련돼서 오늘 뭐 하도 이제 그 메르스가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도 난리치니까 관련해서 뭐 특별한 게 없어. 최문순 지사가 남북철도 고성평화도시 유엔 공식 의제화를 추진한다. 뭐 사실은 뭐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 그거가 중요한 내용이 되지는 못하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정도예요. 뭐 특별하게 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나중에 나온 것 요런 것들은 국무부가 남북 경협에 협력한다.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또 국무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 남북 경협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한다라고 이제 일본이 보도를 했는데 아니다.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주는 일단 이제 그 우한 폐렴 사태가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일단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좀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여튼 뭐 지수가 70포인트가 빠졌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많이 빠졌습니다. 대형주들도 뭐 6, 7%씩 뭐 다들 빠졌죠. 많이 빠져가지고 요게 이제 뭐 호텔신라 10%, 신세계도 뭐 12% 정도 많이들 하락했어요. 특히 이제 중국 관련 주들이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내일은 아마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내일은 반등이 나오거나 빠지더라도 상당히 뭐 조금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빠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여님은 뭐 대북주가 망하기를 기도하시는 분 같아요. 그죠? 그대여님은 대북주하고 원한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주 안 하시면은 굳이 대북주에다 고춧가루 뿌리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책가사리님은 제가 보니까 대북주를 좀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책가사리님이 실망하니까 그대여님 대북주 포기하라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왕대방님은 내일 갈 것을 얘기하자. 그런데 뭐 내일 안 갈 것도 얘기해야죠. 예, 내일 안 갈 것도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갈 것만 얘기하면 뭐 되겠습니까? 그게 시황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고요. 그리고 자 인천여우 또 얘기 좀 할게요. 인천여우의 방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매일 올리잖아요. 유튜브도 올리는데 밤 8시 하고 아침 7시 이렇게 두 개의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아침 7시 방송은 조만간 이게 유료화 될 것 같습니다. 유료화. 미리 좀 예고를 해드려야죠. 갑자기 유료화 시키면 또 여러분 또 욕하니까. 7시 방송은 조만간 유료화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서 7시 방송은 조만간에 제가 유료화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밤 8시 방송은 그대로 계속합니다. 밤 8시 방송은 제가 항상 무료 방송으로 계속 하고요. 아침 7시 방송 요거는 특별한 분들을 위해서 아침 7시 방송은 제가 유료화로 전환을 해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을 직접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제 아침 7시 방송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요게 직장인들이 많이 여기에서 이제 종목까지 좀 해달라. 종목을 자세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 많아가지고 시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나 이런 종목까지도 좀 뭐 구체적으로 하든 좀 이렇게 뭉텅거려서 하든 간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렇다면은 밤하고 아침 방송하고 좀 중복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침 7시 방송은 제가 직장인들을 위해서 좀 유료화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좀 싼 값으로 싸게 해가지고, 이제 직장인들은 낮에 방송 못 보니까 좀 싸게 해가지고 한번 유료화를 시도해 보겠다. 그렇게 뭐 싸도 많이 사진 않습니다. 많이 사진 않고 그렇게 한번 유료화해 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회원 방송 가격이 좀 비싸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별로 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뭐 두 달에 66만 원이거든요. 두 달에 66만 원이니까 저는 이제 장중에도 방송하잖아요. 장중에도 두 번 방송합니다. 아침 방송, 저녁 방송에 오전 방송, 오후 방송 두 번 하니까 사실 뭐 오전, 오후 두 번만 들으면 다 듣는 거지 뭐, 그죠? 방송 듣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이제 못 들으신 분도 있는데 말이죠. 그 두 번만 들어도 한 3시간 정도 하니까 그 정도만 방송 들으시면 뭐 다 듣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뭐 점심시간이고 다 그런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 다 들어야 뭐해. 그래서 거의 뭐 종일 방송이랑 비슷하다는 거. 66만 원이지만 66인데 이게 두 달에 66이에요. 두 달에 66이니까 올해는 좋을 거예요. 비록 오늘 좀 그 명절 끝나고 빠지긴 했지만 상당히 이번 올해 2020년 장세는 좋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요가 대박 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실 거고, 2020년에 다시 대박을 잡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시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뭐 제자랑 안 해도 되겠죠. 제자랑 더 할 필요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내일 아침 7시 방송은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은 정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돈 많이 버실 거예요. 2020년은. 그리고 제가 신루타 종목이다 하는 종목은 꼭 들고 계세요. 그거 들고 있으면은 나중에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이고 재벌 돼요. 재벌.
제가 신루타다 하는 종목은 꼭 들고 계세요. 신루타. 이 신루타다라고 얘기하는 종목은 꼭 들고 계시라고요. 나중에 재벌됩니다. 재벌. 감사합니다.